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 날씨가 어색하지 않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경기 지역은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자, 5월 29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광진구가 지난 2009년 지정한 아차산 명품 소나무가 일부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시 곤지암에 들어서는 대규모 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 캠퍼스를 두고 주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의 한 학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46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개통 4년 만에 3,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광진구의 대표적인 산이라면 아차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높지 않고 평탄한 산세 덕에 많은 이들이 여유로운 등산 코스로 찾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차산에 있는 명품 소나무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아차산 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차산 정확히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네, 이곳은 아차산 생태공원에서 40-50분쯤, 아차산성에서 30분쯤 올라오다 보면 오보루가 보이거든요. 예. 이 오보루를 지나서 100여 미터 가다 보면 전망대가 하나 나옵니다. 이 전망도 바로 앞에 명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 명품 소나무를 보시기 전에 오늘 날씨가 좋기 때문에 예. 먼저 서울 경치 한번 보시죠. 네. 예. 좀 연무 현상이 있는지 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네, 조금 뿌옇기는 합니다. 네. 예. 그 조기자 뒤로 보이는 소나무가 보이는데 그 소나무가 지금 명품 소나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바로 명품 소나무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이한 형태라고 할지 조금 기형적인 형태라고 할지 이렇게 특이한 곡선의 형태로 소나무가 있는데요. 예. 사방으로 가지가 잘 뻗어 있고요. 또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늘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예. 광진구는 이런 탐스러운 자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지난 2009년에 광진구 차원으로 관리하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09년에 지금 명품 소나무로 지정됐다는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이 명품 소나무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이 명품 소나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명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손길과 눈길 이런 걸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서 많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른다든지 아니면 이 나무 껍질을 떼어낸다든지 하면서 네. 이 나무가 고통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나무는 계속해서 이렇게 훼손될 경우에는 언젠가 고사하게 될 거라는 게 구의 설명입니다. 예. 자, 이렇게 광진구가 명품 소나무로 지정한 나무긴 하지만은 특별히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진구의 대책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는 이렇게 적힌 명품 소나무 자체를 이 팻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 네. 명품이라는 단어가 결국 사람들의 이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예. 명품 소나무 팻말을 없앰으로써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덜하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대신에 이 보시면 주의 문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여기에 들어가지 마라 아니면 좀 나무를 훼손하지 말라 이런 문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이 나무 입장에서도 명품이란 수식어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도 나무지만 이렇게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상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산을 타실 때 이렇게 막걸리나 파전 생각하실 텐데요. 네. 물론 산을 탈 때 기분을 내는 건 좋습니다만 그런 행위들은 다 불법입니다. 이 아차산만 해도 산 중턱부터 그 산 정상까지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행위를 이 명품 소나무 보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들이 올라왔을 때 단속과 계도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명품 참 좋아하죠.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부작용이 소나무에도 나타났네요. 자, 광진구 아차산 연결해봤습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인 팀업 캠퍼스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들어섭니다. 내년 3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3리에 있는 팀업 캠퍼스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팀업 캠퍼스는 스포츠와 레저, 인성 교육 등이 가능한 복합 스포츠 테마파크인데요. 스포츠와 교육이 결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에듀포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곳은 야구장과 축구장, 그리고 다양한 부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예. 현재 대형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이 공사를 하면서 부지 기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야구장과 축구장을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이 캠퍼스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국제 규격의 야구장 3면과 축구장 1면, 그리고 캠핑장, 풋살장 등이 들어서는데요. 또 승마장과 사격, 스크린 체험장 등이 등 가상 현실 세계를 즐길 수 있는 VR 시스템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곤지암읍 3리에 20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 212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3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화면 보니까 뭐 종합 레포츠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근사한데 어떻습니까? 이 사회인 야구와 축구를 하는 동호인들이 특히 반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인 야구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구장이 모자라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팀업 캠퍼스가 개장하면 광주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 이런 문제가 다소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전 현직 프로야구 선수와 그리고 유명 체육인과 함께하는 유소년 각종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어린 나이부터 기본기와 페어플레이 등 공정한 룰과 스포츠맨십을 배울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기도가 팀업 캠퍼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여곡절이 많다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팀업 캠퍼스가 관심을 많이 끄는 사업인 반면에 네. 처음부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 경기도가 민간 업체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민간 업체가 60억 원을 투입하는 대신에 운영권을 맡기로 했는데요. 경기도 의회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해서 단독 사업으로 경기도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기공식까지 갖고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과 주거지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예.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음과 야간 경기를 할 때에 조명으로 인한 홍해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사업을 무난하게 진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곤지암에 있는 팀업 캠퍼스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사실 운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적지 않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 광주시에 연결해봤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 경전철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의정부 경전철의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4년 만인 지난 1월 3,6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성일 변호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경전철의 운행 기간과 방법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며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개최됩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교황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출된 송파구의회. 상임위 회의가 열렸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단 선출 방식을 교황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송파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부결됐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후보자 등록 방식 도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황 방식을 쓰고 있고 서울의 경우 19개 구의회에서도 아직 교황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국회의회의 그 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그 지금 교황 선출식 방법을 택하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계 질서의 문란도 우려했습니다. 교황 방식의 경우 대부분 다선 의원이 당선되는 형태인데 반해 후보자 등록 방식의 경우 초선 의원도 의장으로 당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후배 관계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묵살되는 과정이 있고 이 선거는 지금 선거보다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더 심하고요. 교황 방식에 대한 장점도 언급됐습니다. 1991년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교황 방식으로 의장단을 뽑아왔고 불편함과 부작용 또한 없었다는 의견입니다. 초대 때부터 지금 뭐 7대 후반까지 의장 선거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쳐오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의장단 선출에서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는 의장단 선출 방식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해 뽑아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송파구 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안건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송파구 의회는 의장단 선출 방식에 있어 현행 교황 방식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오래된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강동구청은 현재 이 공간 부족 때문에 일부 부서들이 별도의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은 물론 이 구청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이어지면서 청사 확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행정의 심장구, 강동구청 본청사입니다. 강동구청에는 30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 중 9개 부서는 외부 건물들을 임차해 쓰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치한 부서들은 본청과 떨어진 곳에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강동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청사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옆에 부지로 신축 이전하면서 비계된 강동경찰서 건물을 제2청사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청사가 79년도에 건축이 되고 그동안 조직이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그 부서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이제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제2청사에는 주민 편의 시설도 들어섭니다. 유치장이 있었던 1층에는 카페와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설치되고 청사 앞 주차장은 잔디 광장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건물 내부의 기밀성을 높여 단열 효과를 높이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스티로폼 단열재 대비 1.5배 이상 단열 효과가 큰 압출법 단열재입니다. 강동구청 2청사에는 이런 압출법 단열재가 건물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는 5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 강동구는 7월 안에 공사를 마치고 9월 초까지 흩어져 있던 부서들을 제2청사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는 적은 게 현실입니다. 한 자치구는 여성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정함 기자입니다. 100명에 가까운 송파구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문화와 장애인 부모, 경력 단절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모둠별로 원탁에 앉았습니다. 내가 송파구청장이라면 이라는 질문이 주어지자 그동안 느꼈던 경험과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연페아니 씨는 지금의 다문화 센터를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다문화 센터가 너무 공간이 좁아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리가 좁다 보니까 애들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장애 아이를 둔 부모 박정인 씨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에 여성 장애인이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난 25일 송파구청에서는 송파구 여성 집담회가 개최됐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송파를 상상하라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집담회는 다양한 계층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교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골똘히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메모지에 적어 한 곳에 모으니 벌써 큰 종이에 한 가득입니다. 또 옆자리에 찾아온 구청장에게 허심탄회하게 고민을 털어놓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놀랬고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요. 저도 얻어가는 것도 많고. 송파구는 이번 행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하고 실제 구애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6월 중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우리 송파구청 담당자들과 함께 정말 정책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다시 뽑아서 지난 2월 여성 친화 도시로 선정된 송파구.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귀담아 듣고 이제는 그 의견을 길잡이 삼아 멀리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부모라면 가끔은 자기 자식도 키우기 힘들다는 생각 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할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해야겠네요. 20년간 남의 자식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를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 전해드립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에 사는 올해 64살의 김경순 씨. 20년 전 한 갓난아기와의 첫 만남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욕도 시켜주고 있다가 데리고 왔는지, 배꼽도 안 떨어진 거 데리고 왔는지. 아기 때도 그렇게 이뻤어요. 그런데 살결이 엄청 하였어요. 지금도 하얘요, 살결은. 아이는 옆집에 살던 미혼모의 자식. 형편이 좋지 않은 친모를 대신해 아이를 도맡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친모는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아이의 부모가 됐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5명의 가족이 좁은 단칸방에 살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사진 속 아이는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내가 얘 키우면서 우리 애들은 시장 옷 입혔어도 얘는 내가 시장 옷 한번 사서 안 입혔어요. 남들이 부모 없이 키우면서 남의 새끼 키우면서 저러고 살면서 이렇게 함부로 한다 그럴까 봐. 말수는 적었지만 자라면서 속 한 번 썩이지 않은 아이. 대학에 입학한 이후 취중에 나왔던 아이의 한마디가 그동안의 고생을 잊게 했습니다. 술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내가 한번 안아봐도 돼요 그래. 그래 안아봐라. 나를 곱게 안으면서 저도 울고 나도 울었다니까. 할머니 고마워요. 저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에도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김경순 씨.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아이를 먼저 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남긴 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하지만 자신의 생일을 챙기는 것조차 사친, 소외된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용산구는 10년째 이런 어르신들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였던 생일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는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들. 오늘 생신잔치의 주인공으로 올해로 80세와 88세, 산수와 미수를 맞은 어르신 53분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일상이 차려졌고 불로차와 꽃바구니 속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겼습니다.
어른들을 잘 모시는 그런 구, 어른들이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구, 그 구가 용산구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아이들은 노래 속에 축하 인사를 담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을 보는 듯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재롱에 흐뭇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나 호감하고 이런 일이 어디가 또 있어.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역에 소외받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생신잔치. 올해로 10년째를 맞았고 주변의 참여도 커졌습니다. 저희가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산수미수연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나타날 거기 때문에 모든 노인들이 산수미수연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이 행사는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으로 채워진 잔치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속을 채운 감동은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개통 때만 하더라도 꿈의 레일로 불렸던 경전철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의 4년 만에 파산, 이 대중교통 수단이 하나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꿰다는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업적 쌓기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한탕주의라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굵직한 사업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들, 앞선 사례에서 교훈을 찾길 바랍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